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대하소설 혼불을 쓴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주 MBC가 제정한 문학상이 있습니다. 바로 혼불 문학상인데요. 제13회 혼불 문학상 수상작으로 문경민 작가의 지켜야 할 세계가 선정됐습니다. 교사인 소설 속 주인공이 녹록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교실 안팎에서 만난 학생들을 돌보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내용을 담은 소설인데요. 소설가이면서 현직 교사이기도 한 문경민 작가의 모습을 투영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에 한 번쯤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10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 19일자 마녀들의 포레스트 보면서 더 근본으로 돌아간 느낌? 이제 귀농이라는 것. 실제로 직접 일구고 내 손으로 농사를 짓는 그 직진 마녀가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여기에 연고도 없는 곳에 내려와서 한 4,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실패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땅도 사시고 또 거기에서 트랙터까지 이제 막 배우면서 정말로 진정한 농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같아도 저보다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배워야 되면은 스승님이죠. 동갑이에요. 네. 근데 스승님으로 부르는구나. 클러치 똑같아. 수동 차량이다. 작업할 때는 사륜을 넣고 그리고 PTO. 이건 로터리 돌아가는 거. PTO. 지금은 상관없지. 아니 지금은 좀 하나 다시 반대로. 네, 몇 번 해보면은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좀 디테일하게 잡아줘가지고. 여성 농민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발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템이 참 좋았어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눈꺼풀 처짐, 눈 밑주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진 눈꺼풀이 다소 올라가 보이는.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눈꺼풀이 가볍게 처진 경우, 예를 들면 눈꺼풀이 짝짝이 됐어 이런 쌍꺼풀이 짝짝이 됐어 이런 정도의 처짐에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떤 그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지방 재배치는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유익한 그 내용인데 그림 없이 딱딱하게 설명만 계속 10분 넘게 그게 돌아갔어요. 더 좀 설명이라든가 이런 그림이 확 이렇게 더 첨가가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약간의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것은 요즘에 관심이 많은 그런 건강 지킴이 닥터 MBC.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고 머리가 나이가 드시면 좀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자막에 이게 그 색이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눈에 잘 안 띈다 할지 글씨체도 좀 통일성이 없다 할지 이런 또 자막이나 자료 화면이 이게 속도가 어떤 때는 또 너무 빨라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다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사소한 건데 제일 결정적으로는 너무 그 사회자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그냥 대화만 쭉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10월 11일에 방송된 클린 전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버리스타라는 게 이제 그 캠페인 인천에서 시작됐었던 거잖아요. 버리스타의 사례들 적용했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하는 그 것들을 기억하기 좋게 비행 분석 이렇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여지지 않게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또 전주 MBC의 자사 비평 스스로 문제점들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 두잉의 차원까지 이 설득 전략을 펼쳐서 공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홍보자료를 냈는데 되게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다른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10월 4일자 전주MBC에서는 어쨌든 에디슨 모터스 그 부분을 빼고 나서의 사실 성과를 얘기하는 부분이 좀 궁색한 변명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부분들까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분사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신용보증재단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운데 이런 그 어떤 리포트 보도 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7일자 그 여성범죄 피해자 상담들은 늘고 있는데 정작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문제들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전북 여성노동자회에 그 활동가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성함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단체명, 그러니까 기관명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는 본인이 그러니까 활동가 개인에게 했는데 미처 이렇게 그 소개나 프로필을 못 받으신 건지 이름이 나가지 않고 단체명으로 그분이 인터뷰하셨는데 이렇게 보도가 된 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샤후에는 어쨌든 좀 이런 성명이나 이런 것들 인터뷰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파 사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이제 케미가 굉장히 좋고 내용도 이제 뭐 패널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슈들을 이렇게 적절히 시적절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듣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이제 듣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그 케미나 그 이슈에 대한 긴박감 이런 것을 조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있는 자체, 그러니까 45분, 50분간을 그대로 그냥 카메라에 찍힌 대로 유튜브로 이제 그냥 송출하다 보니까 패널이 들어오는 시간, 음악 나오는 시간에 이제 두 진행자들이 개인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이제 나오고 노래할 때도 그러고 그런 것들 그냥 잘라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두 분의 그 케미가 재밌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방송이 굉장히 더 많은 확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더 체크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 프로그램도 참 좋았고요. 이렇게 집으로 묶어놓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교육감 재판 뉴스 같은 것들을 이게 유튜브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딱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을 불러서 이제 반갑습니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은 우려 속에 또 들어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저번 국회에서 총리께서 새만금 투자나 기업 투자,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도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예산 삭감, 그리고 특히 새만금 공항의 90% 예산 삭감, 그리고 그 새만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 잼버리 후에 보복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답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도민들을 약 올리려고 나왔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2050년까지가 새만금 개발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는 2040년까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이렇게 깎여 있는 이 상황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갑습니다라는 틀 안에서 질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민이 보기에는 참 불편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청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시청자를 대변해주는 시청자 위원들이 있어 전주 MBC의 다양한 시각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최성은 센터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최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방송으로 어떤 프로그램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전주 MBC의 그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인 열려라 TV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열려라 TV를 선정했습니다. 네, 열려라 TV는 방송인이 아닌 시청자가 직접 제작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꿈을 꾸는 마루 꿈마루.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런 바람으로 2018년 익산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꿈마루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2019년 함께하는 조합원 중에서 5명이 모여 텃밭을 시작했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몰래 투척하던 장소였던 주차장 옆 빈 공터는 풀이 나무가 되어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퍼블릭 액세스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이 퍼블릭 액세스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매스미디어, 즉 신문이나 방송에 필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요구하고 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신문 지면이나 방송의 시간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미디어 액세스권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 매스미디어가 점점 대규모되고 또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소수의 어떤 자본가나 또 권력의 정치 권력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2000년에 이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고요. 현재 방송법에는 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이 지상파 방송사나 또 종합유선방송사 그리고 위성방송사 또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들이 의무나 또는 또 시청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청자가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 퍼블릭 액세스의 역할과 필요성을 꼽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한 3가지 정도 중요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적인 측면입니다. 누구나 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이 공론장 또 여론의 형성의 그런 역할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의 어떤 내용성이나 그다음에 형식이나 주체적인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방송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지역성을 실현하고 또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퍼블릭 액세스의 현황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퍼블릭 액세스를 다루고 있고 또 얼마나 관심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2023년 현재 전국의 케이블 방송, 지상파 방송, 뭐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 이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고 있는 방송사는 총 43개 방송사이고요. 이외에도 뭐 비정규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주 MBC가 유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북에서는 전주 MBC가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상파 방송에서는 유일하고 있고 뭐 케이블 방송사도 하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에서 관심을 갖고 또 꾸준히 이렇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열려라 TV가 2005년부터 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총평과 함께 기억에 남는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는 2005년 4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매우 의미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방영이 됐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좀 꼽아본다고 한다면 뭐 버스 기사님의 하루의 일과를 다뤘던 프로그램도 좀 의미 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은퇴한 이후에 본인들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펼쳐나갔던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이주민 분들의 이야기들을 본인의 또 언어로서 표현했던 프로그램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남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점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그 사회적 목소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또 요즘에 그 온라인 매체처럼 또 가볍고 또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좀 연성화된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루면 좋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또 고민되는 지점 중 하나가 그 방송의 완성도인데요. 여기에 관한 생각도 혹시 어떠실까요? 네, 방송의 완성도 측면은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완성도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가 기술적인 측면인데 그 기술적인 측면, 소리나 화면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 내용적인 완성도, 구성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도 초창기에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어떤 화질이나 사운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떨어졌지만 지금은 디지털 장비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또 화질이나 음질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제작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완성도 그리고 구성도 이런 측면도 굉장히 좀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냐면 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전히 그 완성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시청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제작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 신화라는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송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품질 또 완성도를 논의하기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논의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하지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조금 부족한 것이 매력이고 또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정리까지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꺼낼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듯이 기술이 발달하고 뭐 다양한 플랫폼이 나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고 또 더구나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작 교육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미디어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방송사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주 MBC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과거에 비해서 기술적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려라 TV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 시청자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초창기에 비해서 이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의 폭이 넓어졌지만 주제나 이 형식 면에서 좀 더 다양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목소리, 일상의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연대를 통해서 제도나 또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주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 공교육에서는 시민성 관련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공교육과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지역의 사회 문제를 조금 고민해보고 그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1인이지만 늘 실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방송 시청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 인식, 실천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쓰레기가 심각하게 쌓여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배경 사운드가 조금 명랑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둡고 무거운 사운드가 받쳐줬더라면 심각한 느낌이 시민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클린 전주 특집편은 월 1회씩 방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방송을 보고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일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방송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MBC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송 또 기대하겠습니다. 평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리사이클링, 린 챌린지 등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운동들을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환경에 대한 특집이 나와서 정말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순환이 되는지 그 시작점과 끝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뒤에서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클린 특공대, 환경미화원 분들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가족 또는 친구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로깅과 같은 캠페인이나 환경운동들을 소개해줬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 자신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겠음을 다짐할 수 있었던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클린 전주 특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처리되는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 활동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처리에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실생활 분리배출 지식도 배우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쓰레기 자체를 아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알려주었으면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칭찬도 있는 반면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